자, 명절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마음이 많이 불편하신 분도 계셨겠고, 마음이 편하고 한적하게 푹 쉬신 분도 계셨겠고, 어떻든지 간에 이상하게 명절만 끝나면 2학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9월 1일이 2학기 시작된 것 같지 않고, 명절 끝나면 정말 이제 2학기를 열심히 다녀봐야지. 그러면 겨울이 오고 이제 종강을 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한 살 더 먹고 묘하게 이제 새로운 시작하는 마음이 들어요. 맨 처음에 저는 이제 강의가 순서가 있어요. 인도 철학, 인도에서부터 이제 철학이 시작되면서 거기에서 석가모니가 불교 철학을 만들고 나왔고, 불교가 인도에서 나오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중국으로 넘어가요. 그럼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사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자맹자 순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교. 여러분들 유교 엄청 많이 들어봤어요. 특히 요즘 유행하는 말로 유교녀, 유교보이 그러잖아요. 그 유가 철학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삶이에요, 사람이에요? 자, 삶을 풀어보니 사람이 되고 사람을 합쳐보니 삶이 되네. 삶의 목적은 사람됨이고 사람 되는 방법은 사랑이더라. 메모하셔서 놓으실 분들은 메모 꼭 해놓으세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자, 유가 철학을 시작했던 공자의 사상은 아주 단순해요. 인, 예, 정명이에요. 인, 예, 정명. 근데 이거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인자는 뭐예요? 사람 인자가 둘이에요. 그러면 둘 이상의 사람들이 맺는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거든요. 배려하면서 살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이해하자. 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효라는 예의를 지켜서 자기 이름값, 바른 이름값, 아버지는 아버지다운 이름값, 어머니는 어머니다운 이름값, 할머니는 할머니다운 이름값,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다워야 되는 거. 그러면 자식은 자식답게 제대로 이해를 하면 싸움 없이 함께 편안하게 더불어 잘 사는 세계가 될 것이다가 바로 공자의 사상이에요. 쉬워요. 그죠? 이 정명이란 단어가 공자의 사상 중에서 저는 사실은 가장 좋은 단어라고 봐요. 답게.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아들이 아들다워야 된다. 교사는 교사다워야지. 여자 교사가 고등학생, 남학생을 성폭력하고 몇 번의 관계를 맺고 이거는 교사는 교사답지 않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거고 그게 죄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된다? 혼란스럽게 바뀐다. 그러면 학생은 학생다워야 된다. 중학생이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우리나라 법이 있는데 중학생이 남의 그 트럭을 갖다가 훔쳐서 무면허로 도로를 50m를 갔다. 뭐 이러한 것들. 그러면 가는 학생은 학생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그 대통령을 보필하는 신하는 신하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얼마나 좋은 사상이에요. 정명 사상이.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그 더불어 잘 사는,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될 텐데 이 정명이라는 사상을 아무리 좋은 사상도 이용해 먹는 사람에 따라서 역사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나답게 살아가는 거 사실은 타인을 통해서 자존감을 구하는 거 타인의 삶의 통제권을 내던지는 일이다. 나답게 사는 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한 분 모두 여러분다운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다운 모습을 찾아서 여러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사실은 행복한 삶이다. 여러분들은 답게 살아가려면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한 번씩 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철학하는 이유예요. 생각해보고 나다운 게 무엇일까? 오늘은 하늘 한번 바라보니까 가을이다. 뭐 사 먹어야지. 뭐 전어회 요즘 유행인데 그 전어회 먹고 소주 한잔하고 너무 재밌겠다라고 하지 말고 나다운 삶이 무엇인가 한 번씩 계속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뭐다? 철학함이에요.
다운 거, 나답게 사는 거 쉽지 않아요. 호랑이들이 무리지어서 사는 곳에 고양이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호랑이들은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고양이가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에 먹고 싶지 않다가 같이 놀다가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호랑이하고 고양이하고 친구가 돼서 열심히 같이 놀면서 지내요. 한 우리 속에서. 그런데 저쪽에서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호랑이들이 같이 딱 줄을 서가지고 어흥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양이가 그때 무슨 소리를 낸 줄 아세요? 야옹이 아니라 같이 어흥 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고양이가 고양이 다움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옛날에 우리 그 중국 하면 인민들이, 북한도 인민들이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지금 인민하고 옛날에 공자시대 때 썼던 인민하고 단어가 달라요. 지금 인민을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 인과 민이 나눠져 있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인도 철학을 하면서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과연 인도만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있느냐? 그 시대에 어느 계급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계급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중국은 어떤 계급이 형성이 되어 있었냐면 인과 민이었어요. 인과 민. 그래서 인은 사람이었어요. 민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카스트 제도, 인도 정말 나빠. 그 계급 사회에서 밑에 사람들을 부려먹고 그 생산 계급에서 만들어진 것을 다 착취하고 살았어. 위에 브라만 계급과 크샤트리아 계급은 정말 나빠라고 막 요구할 일이 아니라, 그 시대 어느 나라, 소크라테스 시대, 아테네 시대는 더 했어요, 여러분들. 아테네 시대의 사람은 누구였냐면 남자뿐이었어요. 노예하고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당했어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아테네 인구가 60만 명이었는데 그 60만 명은 남자 쪽수만 말한 거지 여자하고 노예는 뺐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중국에도 이렇게 계급 형성이 되는데 인과 민, 인은 사람이고 민은 피지배 계급으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인이 지배 계급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공자가 말했던 정명사상은 뭐였냐면, 군주는 군주답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사랑의 마음으로 대통령다운 예의를 지켜서 대통령다운 이름값을 해서 민을 다스려야 세상이 편안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고지고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 정명사상은, 공자가 말한 사상은 군주는 군주답게 행동을 해서 군주다운 예의로 군주다운 이름값을 해서 피지배 계급, 민을 잘 다스려야, 백성을 잘 다스려야 편안한 사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영욱인가 몇 년 전에 교육부에 있었던 사람이 민중은 개와 돼지라고 말했던 단어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 사고에서 유교 사상이 이렇게 정확히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사고에서는 자기들은 인층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은 뭐예요? 민이에요. 그래서 개와 돼지만 또 못한 피지계 계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국 사상이고 육아 사상이에요. 이걸 정확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에 대해 샤르트르가 말했는데, 서양의 샤르트르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즉 인간은 자기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창조적인 존재다라고 샤르트르가 말했어요. 그런데 2500년 전 동양의 공자맹자는
인간이 추구해야 될 바람직한 목표는, 삶의 목표는 뭐냐면 하늘이 명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인간이 빈 서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선한 본성을 갖춘 채로 태어났다고 믿었고, 다만 그 본성이 오염되고 훼손되었다고 공자맹자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서삼경 다 아시죠? 유교의 기본 경전이에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 성리학 과거제도에서도 사서삼경을 시험 범위로 만들어서 시험을 보게 만들었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혹시 이제 인도나 한국이나 조선이나 어떤 나라든지 내 신분 계급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시험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 내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제도였어요. 이 다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을 외워서 시험을 보게 만들었는데, 이 맹자가 썼던 맹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성선설을 이야기했죠. 사람은 대상을,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더라. 그게 바로 측은지심이더라. 내가 거지가 불쌍해 하면서 측은해하는 측은지심이 있더라. 이거는 바로 인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더라. 내가 저 나쁜 짓 하면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 이것은 내 안에 정의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수호지심,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 악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더라. 그게 바로 의고 정의다. 나는 그래서 인간은 의로운 사람이다. 자, 내 안에 무언가를 위해서 사양하는 마음이 있더라. 내 것이 아니면 가지려고 하지 않는 배려심도 있고 사양지심이 있더라.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의고 예더라. 나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마음이 있더라. 옳고 그름, 시비,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시비지심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지혜고 내 안에 지가 있더라. 그래서 내 안에는 인의예지가 있더라. 이거를 그대로 밖으로 표출하고 표현하고 살면 가장 편안한 삶이 되겠더라라는 것이 맹자의 성선설이에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미 다 공부를 했었어요. 다 외워서 시험 봤던 건데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못하는 게 뭐냐면 맹자의 성선설은 사람이 마음이 하얗고 순수하고 깔끔하고 순백색이더라라고 이해를 하면 절대 다 틀려요. 어떤 친구가 보니까 남한테 정말 배려도 잘하고 막 사람을 보면 안타까우면서 틀린 거 있으면 정의롭고 그러더라. 저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동물과 다르게 선한 본성이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이 100% 하얗더라 라고 이해를 하면 다 틀려요. 그러면 100% 하얀 사람이 어떤 때는 죄를 짓는데 왜 그럴까? 이게 의문점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틀린 거예요. 저 사람이 저기 막 그 물에 빠지려고 하는 애기를 보고 본능적으로 가서 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저 사람 마음에 선한 성품이 있더라. 무엇인가 옳지 않은 일을 벌인 사람한테 자는 왜 저런데? 저런 것은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우리가 가끔 한 번씩 하는 말에는 뭐가 있더라? 저 사람 안에 정의감이 있더라.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이러한 마음들이 가지고 있더라. 그러다 보면 사람의 마음속은 선한 본성이 있는 갑다가 성선설이에요. 있는 갑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맹자 성선설의 약점이 뭐예요? 그러면은 수양을 하지 않고 계속 악행을 저지르는 그 나쁜 놈의 새끼들을 갖다가 우리는 방관한 채 그냥 놔둬야 되냐? 이게 이제 숙제인 거야. 그리고 여기에 짜잔 하고 80년 후에 나타난 사람이 있어. 뭐냐면 순자예요. 맹자는 너의 욕망을 줄여.
너의 욕망을 줄이고 네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을 밖으로 자꾸 드러내면 세상이 편하게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순자가 80년 후에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욕망을 적당히 충족하도록 인도해라. 대신 어떠한 규칙, 법칙, 예의가 있으면 된다. 욕망을 기를 양자에 적당히 길러주는 대신 뭐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맞는 규칙, 법, 예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순자의 사상이에요. 순자의 성악설 많이 들어보셨죠? 욕망론은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른다. 우리는 세상에 전기라는 것도 딱 이미 사람들이 쓸 만큼 정해져 있고, 바다의 물도 사람들이 쓸 만큼 정해져 있고, 얼음도 정해져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욕망에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되더라? 죄가 될 수 있는 경향이 있더라 해서 순자의 사상은 경향성이에요. 죄로 흘러갈 경향성이 있더라. 악으로 흘러갈 경향성이 있더라. 그러니까는 뭐냐면 낄낄빠빠를 못한 거예요. 적당히 이 정도 가졌으면은 이 정도였으면 나는 편안하게 앞으로 살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돈도 한없이 가지면 그 돈에 만족을 못하고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다가 나중에 나락으로 푹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망, 만족할 줄 모르니까 나중에 뭘로 흘러갈 경향성이 있더라? 악으로 흘러갈 경향성이 있더라가 순자의 성악설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맹자의 성악설과 순자의 성선설, 거꾸로 말했다.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 맹자의 성선설이 뭐다고? 선한 갑다. 순자의 성악설은 악으로 흘러갈 경향성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법, 예의, 규칙이라는 걸 정해서 성품을 변화시키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화성기위를 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순자의 성악설은 어떻든지 간에 공자가 인사상을 말하고 맹자가 성선설을 말했지만 그래도 세상은 개판으로 돌아가더라. 사람의 본성을 그냥 편하게 펼치고 살아오려 했는데 이 선한 본성이 개판으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적당한 권력이 필요하더라. 군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대통령들이. 딱 순자 사상이 군주한테 맞는 사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맹자나 순자나 똑같은 거예요. 욕망을 줄이든 욕망을 적당히 끊든 어떻든 이성적으로 지혜롭게 살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맹자와 순자의 뜻은 선한 행동을 하라는 거였어요. 목적은 똑같아요. 순자의 성악설의 목적도 선한 행동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유가 철학사의 그 흐름을 보면은 한 2500년 동안 내려왔는데 한 1000년은 순자 사상이 장악을 했어요. 순자 사상, 군주가 좋아할 만한 사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쁜 놈들,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어떠한 규칙, 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맹자 사상보다 순자 사상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이거 이제 사회복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서 삶의 조건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를 사회복지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혼 가정이 많다. 모자원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뭘로 만들어요? 국가 세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자기 욕망을 더 많이 추구하려다가 악으로 흘러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럼 교도소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이제 그 욕망을 너무 많이 추구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수용소도 많이 필요하고 복지기관도 많이 필요하고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게 산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보충해 줄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복지관 만들어야죠. 또 노인기관 만들어야죠. 보호소 만들어야죠. 이런 시설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도 만들어야 돼요. 자선기관, 환경, 수용소. 순자의 사상, 어떠한 규칙, 법을 따른다고 보면은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00년 동안에 군주들이 순자의 사상을 좋아하다가
어느 선에 딱 끊어졌어요. 아, 그냥 맹자의 사상이 차라리 낫겠다. 이후 맹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천년은 맹자의 사상이 쭉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국 유가 철학사의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도가하고 불교, 그 다음 신유학과 선불교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업로드 할 수 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시계를 보고 자꾸 강의를 하는 거예요. 25분 정도 여기서 딱 끊고 조금 있다 올게요. 자,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이 명절이 끝났으니까 가을이에요, 사실은. 근데 낮에 오늘 지금 정말 더워요. 명절 끝이라. 여기서 내뿜는 열기와 노트북 내뿜는 열기와 이제 음향시설 내뿜는 열기가 정말 더워요. 중국 유가 철학사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까는 이제 공자, 맹자, 순자의 사상, 유가 철학의 시발점이었던 세 사상가들의 사상을 이해를 하셨다면, 중국 유가 철학사에서 약 2500년의 역사 속에서 도가도 노자 사상이죠. 이제 도가도 중국에서 만들어져요. 불교가 인도에서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가 사상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떠한 예의, 틀, 이름값, 효, 어떠한 규칙이 계속 정해져서 사람을 갈구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고 저 윗대가리들은 지들 할 거 다 하면서 피지배 계급만 찍어 누르는 거죠. 뭐라고? 얘에 대해서. 너 어디 감히 나한테 덤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그 조선시대 무슨 그 사극들 한번 보세요. 자기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으면서 피지배 계급을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예의에서 어긋나면 갖다 죽여버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시 황제라고 이제 진나라를 통일한 왕, 최초의 왕, 진나라를 처음 시예요. 처음 시제죠. 처음 통일한 황제, 진시 황제예요. 진시 황제. 공자, 맹자, 순자의 그 시대가 끝나고 진나라가 중국을 전체를 다 통일을 하면서 진시 황제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썼던 그 사상 중에 가장 매력적인 게 뭐냐면, 공자, 맹자, 순자의 그 사상이 전개될 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과 민. 인이 저 윗대가리, 우리나라 지금 이야기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을 했다 그러면은, 아유, 어떤 의원 성폭력했대, 아유, 쪽팔리지도 않는가, 아유, 왜 저런데 라고 하면서 망신만 줄 뿐이지 큰 벌을 안 주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같은 민들이 성폭력을 했다 그러면은 가는 잡아다가 깜빵에 가둔다든지, 아니면은 심하면은 사형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거세를 한다든지, 이러한 큰 벌을 주는 거야. 공자, 맹자, 순자 때는. 그러니까는 진시 황제 때는 그게 싫었던 거야. 진시 황제 때 가장 멋진 일은 뭐냐면, 저 윗대가리 국회의원이 성폭력을 해도 저 백성들이 받는 벌하고 똑같은 벌을 줘. 백성들이 살인을 하면 사형을 시켰다. 국회의원들이 살인을 하면 사형을 시켰다. 벌을 똑같이 주는 거야. 그게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 어떻든 너무 예의, 효, 정명, 군군, 신신 이런 것만 공자, 맹자, 순자 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짜증이 났어. 그때 들어왔던 불교, 그리고 중국에서 있었던 도가에 푹 사람들이 빠져. 백성들이 그냥 편안하게 어디론가 떠나서 살고 싶어. 정말 이 형식적인 예의, 그런 게 너무 싫어. 너무 그 예의에 혼란스러운 사회가 계속 되는데도 저 윗대가리들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겨워서 불교, 도가에 푹 빠지다 보니까 유교 사람들이 어떻게 해?
선을 잘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과거제도 이야기했어요. 그죠? 국회의원, 검사, 판사를 뽑는데 시험 주제를 줄 거 아니에요. 모든 시험 주제를 다 육아책으로 줬어. 그럼 육아책으로 주면 어떻게 돼? 윗대가리 선은 불교 스님이나 불교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나 도교 다니는 사람들은 육아책 공부를 하기 싫은 거야. 그럼 할 수가 없어. 그럼 과거제도에 시험 봐, 안 봐? 안 봐. 그러니까 결국은 윗대가리 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야? 전부 유교를 믿는 사람들인 거야. 이해하셨죠? 너무 사람들이 불교 도가를 좋아하니까 생각을 해냈어. 어떻게? 과거제도를 바꾸었어. 사서삼경으로. 그러니까 불과 도가 믿는 사람들은 사서삼경 공부를 못하니까 윗대가리로 올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유학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세상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유학도 유학에서 도가와 불교의 사상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고 영향을 받은 거고, 선불교, 중국에 들어온 불교도 중국의 도가 사상과 중국의 유학 사상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로 들어오냐면 조선이나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조선이나 일본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500년 동안 조선시대에 믿었던 사상은 선불교고 신유학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들이 지금 유교하지만 딱 공자의 사상만은 아니었다. 공자의 사상이 시발점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공자의 사상을 공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은 지금 불교 다닌다고 하고 불교에 대해서 그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중국에서 도가 유학과 합쳐진 선불교를 믿고 있는 거지 석가모니의 불교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삼국시대,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제 선불교가 발달을 하고 불교가 탄압을 받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조선시대 때 성리학이 발달을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삼국시대 때 불교가 거의 이렇게 그 전주와 저 지리산 이렇게 꼭대기까지 안 올라가고 적당한 모악산 그 중간쯤 사람들이 쉽게 가서 그 다니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데 절이 많았어요. 근데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불교 탄압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너무 탄압이 심하면서 절을 다 뺐죠. 그리고 돈도 다 뺏어버리죠. 그럼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산 깊은 데로 숨어서 들어간 것이 지금이 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은 본래 산속 깊이 있었던 게 아니라 유학자들한테 쫓겨가지고 숨어서 존재하는 게 지금의 절인 거예요. 이렇게 다 흐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자의 정명사상, 이제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신유학으로 영향을 미치죠. 어떻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양반이 천민을 피지배계급으로 이제 지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정명사상이라 했잖아요. 정명사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은 사상이에요. 정말 좋은 사상인데 정말 아리까리하면서 웃기지도 않는 사상이 정명사상이에요. 너희들 학생들, 내가 감히 누구야? 교수야. 너희들은 나를 절대 넘보지 마라. 내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라가 바로 왜곡된 정명사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내 자리를, 나는 고수를 하고 싶은 거야. 나는 교수야. 나는 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내 자리를 넘보면 안 돼. 나에 대한 권위, 나에 대해서 따지지도 말고 나에 대해서 감히 내 권위에 도전도 하지 마. 이렇게 바뀌는 게 바로 정명사상이죠.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상류층들, 조선시대 때 왕들, 감히 나 왕에게 덤비지 마라, 이놈의 새끼들아 라고 하면서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내가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내가 법이 된다라는 게 조선시대 정명사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분이 믿는 것도 석가모니의 사상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도 공자의 사상은 분명히 아니다. 어떻든 지배 계급이 자신들의 편리에 의해서 법을 바꾼 것뿐이다. 어떻게? 나 위주로. 내가 지배 계급이면 나에게 도전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렇게 사극을 보면서 저게 공자의 사상인가 봐. 왜 공자의 사상 저런 사상을 내밀었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지금의 불교의 이렇게 패단들 스님들이 하는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일들. 석가모니의 불교는 저래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삼강오륜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도 분명히 공자 거는 아니에요. 그 이후에 정치 권력자들이 만든 사상이죠. 어떻게? 피지배 계급을 지배하기 위해서. 삼강,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부자유칭, 군신유, 부부유별, 장유유소, 붕우유순. 지금 그 중고등학교 때는 이거 외우는가 모르는데 옛날 저희 시대나 저희 시대 이상은 시험 이것이 달달달 외워서 시험 봤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시험 보면서 항상 그랬죠. 선생님들은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차려라. 너희들은 뭐니까? 학생이니까. 이게 정명사상이었어요. 정명사상은 왜곡이었죠.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자기답게 선생님답게 하지도 않으면서 학생들이 넘보면 혼을 냈고 막 그랬죠. 이걸 달달달 외우게 만들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사상으로 보면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중국에서 나왔던 도가, 중국에서 만들어졌던 유가 사상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유교가 널리 확산되지 못했을까? 우리가 뭐 공자, 맹자, 순자 막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지만 불교는 분명히 지금 동양 사상의 전반적인 사상을 이끌고 가는 큰 맥을 이어줬잖아요. 그런데 유교는 지금 그러지 못하잖아요. 중국 춘추시대 말기에 공자가 체계한 유학,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등의 교육을 시키면서 대동사회를 만들고자 했고 우주와 지구,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하고자 했고 정신적, 영적 차원의 학문이고 철학이고 종교였는데 왜 이 유교가 중국을 벗어나지 못했을까? 사실은 다른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불교가 만들어지면서 다 중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리를 다 잡고 있어요. 있는데 왜 그 안에서 만들어졌던 도가와 유교 사상은 성공을 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서양하고 중국하고 거래도 많았는데 다른 나라로 전파되지 않았을까? 왜 그랬냐면 유교는 신분 질서 체계를 인정하고 중국과 이민족을 차별하는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도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중국은 대륙적이면서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서도 폐쇄적이고 자기들이 천하의 가장 큰 나라, 자기들이 천하의 가장 우월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들을 다 이렇게 오랑캐라고 했었잖아요. 그 사상, 이 중화 사상 한 가운데서 꽃을 핀다. 중화 사상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유교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지를 못했다. 다른 불교나 이슬람교, 지금 이슬람교 봐요.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사원을 만든다. 막 지금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뻗쳐나가는 불교, 이슬람, 뭐 다른 종교,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 민중의 공감을 얻어낸 평등 사상을 만들었고 기독교 같은 경우도 사랑이라는 단어로 전 세계인을 안으려고 했던 반면 유교 같은 경우는 중화, 가운데서 꽃피운다 자기의 신분 질서 체계를 정확히 존중했다. 이 신분 질서 체계 맨 처음에 누가 만들었다고? 공자가 만든 정명사상. 너답게 네 자리에서 네 역할을 해라. 나는 교수니까 절대 나한테 올라타지 마라. 덤비지 말아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한다? 나한테 덤볐기 때문에 너희들 학점을 갖다가 깎아버린다. 이러한
지배 계급, 정확한 신분 질서 체계 때문에 유교는 세상으로 나가지 못했다라는 거. 불교는 대자 대비의 정신을 강조하고 만인을 평등하게 대하자고 했으면 유교는 불평등한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신분에서 분수를 지키면서 살 것을 강조했다. 왕은 왕대로, 신하는 신하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그래서 개인 간의 불평등, 결국은 국가 간의 불평등을 만들었고, 중국과 관계를 맺은 나라의 왕들은 중국의 황제를 천자로 받들고, 우리는 그거 알죠? 조선시대 때도 중국은 황제고 우리는 왕이라고 칭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황제라고 칭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에다가 조공을 바쳤다라는 거 많이 다 아시는 이야기죠. 유교는 철저하게 중국 중심적이고 대륙적이고 중국 외의 나라에서 공감 얻기가 어려웠던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더 여러분들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착하다라는 단어였어요. 본래 공자는 전쟁과 수탈, 권력 투쟁으로 황폐해진 당시 사회를 포맷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보라. 그리고 네 마음속에 문제가 뭔가 돌이켜보고 네가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하고 다르기 때문에 짐승답게 행동하지 말고 사람답게 행동하라라는 말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선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개발하고 너는 정말 선한 인간이야. 너는 짐승하고는 달라. 개같이 행동하지 말고 너는 사람답게 행동해. 이렇게 만든 공자의 프로젝트. 권선징악이 있었는데 이게 권력자들이 지배계급이 무슨 단어로 바꾸냐면 착하다라는 단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내 말 들으면 착한 사람이야. 나 교수인데 내 자리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너는 착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거 착하다라는 거하고 선하다라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유교는 어떻게 했어요? 지배계급은 어떻게 했어요? 선하다와 착하다를 같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수야. 감히 나한테 도전하면 너는 착하지 않은 사람이고 너는 악한 사람이야. 선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이죠. 유교 사회가 권장하는 도덕률을 스스로 잘 지키는 모범생으로 만들고자 했던 거. 지배계급이 체제나 권력자나 지도자가 원하는 경계 안에서만 행동하고 생각하고 순응하게 만들었던 단어 착하다에 우리는 지금까지 매여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착하다와 선하다를 같이 엮어서 살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러나 분명히 착하다와 선하다는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역사는 이긴 사람, 승자에 의해서 기록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와서 불교가 역사의 승자가 됐다면 지금의 중국의 역사가 써지질 않았을 수도 있어요. 또 중국에서 만들어진 노자의 도가 사상의 유가를 이겨서 승자가 됐다면 지금의 중국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만약 당신이 오늘을 이해하고 싶으면 어제의 당신을 살펴봐라. 또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반복하기 마련이다. 나는 역사를 바꿀 수 없다. 나는 역사를 바꾸고 싶지도 않다. 나는 오직 미래를 바꿀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노력 중이다. 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이제 정치적인 특색이 없어요. 특색을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이분이 탄핵당했던 이유 중에 가장 사실은 밑바닥에 깔려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국정교과서를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비리를 다 감추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만 교과서로 실어서 이후에 한국에 사는 모든 학생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우수한 통치자로 남게 역사를 쓰고 싶었던 것이 이 사람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승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이분이 승자가 됐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은 계속 어떻게 돼요? 바뀐, 왜곡된 역사를 공부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역사는 누가 쓰냐? 승자가 쓰는 거고, 유교 역사를 지배계급이라는 승자가 썼기 때문에 우리 조선 500년도 폐쇄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삶은 누가 선택하냐면 내가 선택해요. 그 삶을 내가 선택을 하고 나서 내가 선택한 것이 맞았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내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역사를 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선택하는 거고, 그 선택이 옳아. 어머니, 아버지, 내 선택이 옳다라는 걸 나는 증명할 거야. 교수님, 나는 옳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명절도 끝났고, 이제 2학기 벌써 4번째 강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죠? 이제 곧 또 중간고사 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래저래 바쁘게 세월은 흘러가고 단풍잎도 떨어지고 이제 추수도 하고 햅쌀도 먹고 석가모니의 무상, 항상하지 않다.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도 철학함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자, 정리하죠. 중국에서 뭐가 만들어졌다? 유가철학과 도가철학이 만들어졌다. 유가철학을 누가 만들었다? 공자가 만들었다. 공자가 만든 사상은 사상, 효사상, 정명사상이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예를 지키면서 자기 이름값을 하는 게 가장 행복한 사회다라고 했는데, 맹자는 너희 안에 짐승과 다른 인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인간성을 그대로 표출하고 살아라. 그러면은 세상이 밝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바뀌지 않더라. 순자가 그러면 어떠한 법, 예의,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에 따르도록 해야겠다라고 순자가 성악설을 만들었지, 순자의 성악설은 절대 너 안에 100% 시커먼 마음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다. 내가 욕망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악으로 흘러갈 경향성이 있었지, 결국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다라고 순자가 말을 했다. 그 이후에 도가와 불교가 유교에 지쳐서 사람들이 도가와 불교에 미치다 보니까 유학자들이 역사의 승자로 남아서 사서삼경을 갖다가 과거 제도의 시험에 이제 넣고 나머지 불교 도가 사람들을 다 떼어내더라. 그렇다 보니까 역사는 유가 쪽으로 흘러가더라. 그 신유학과 그 선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우리나라의 모든 전통 기본 사상을 지배를 했다. 조선시대 신유학 그리고 고려시대 선불교가 지금까지 내려왔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는 석가모니의 사상도 아니고 공자의 사상도 아니었다. 어떻든지 간에 지배 계급의 논리에 의해서 사상은 바뀌게 되었고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결국은 역사는 승자가 쓴다. 역사는 승자가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승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지혜롭게 여러분의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된다. 선택을 잘해야 그 선택을 갖다가 위해서 여러분들은 실천을 할 것이고, 그 실천은 여러분들의 선택을 증명하는 장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다 라고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육아했으니까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도가철학 하겠죠. 다음 주에 만나요. 도가철학으로. 수고하셨습니다.